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여러분들 여전히 코로나19가 한 자릿수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밖에 못 나가셔서 스포츠 하고 싶다, 뭐 당구 치고 싶다, 볼링 치고 싶다, 뭐 골프 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시죠? 아무튼 요즘 이제 조금씩 종식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좀 야외에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상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요 스포츠의 역사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뭘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바로 볼링의 역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평소에 좋아하는 스포츠가 하나 정도는 있다라는 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온 가족이 같이 즐긴다던가, 뭐 부부가 같이 즐긴다던가, 친구들과 이렇게 꾸준히 한다던가, 그런 식의 약간 건전한 스포츠 중에 볼링도 꽤 운동이 되는 스포츠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볼링에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아주 강력한 교육을 받은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되게 잘 치진 않는데요, 아버지가 완전 볼링 매니아시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좀 장비를 추구하시는 분이라서 이 장갑, 볼링 공 맞추신 거 한 3-4개 있으시고 신발 다 있으시고요. 볼링 회원권 끊어놓고 다니시는 분인데, 저도 그 볼링 신발 다 있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라카에. 인천 가면 무조건 볼링 쳐야 되고 그러는데, 이 볼링이 또 재미가 있죠. 그래서 볼링에 대한 역사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좋아하는 스포츠는 뭔지도 궁금하네요. 자, 볼링의 역사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완전 이거다 라고 확실치는 않은데요, 생각보다 역사가 길었습니다. 여러가지 썰 중에 대표적으로 2개로 이제 축약할 수 있는데, 중세 독일 지방에서 종교적으로 행했던 의식에서 시작됐다. 그리고 2번째는 이집트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집트 얘기부터 먼저 할까봐요. 와, 이집트면은 여러분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볼링을 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게 만약에 진짜 확실히 증거가 이게 있고 확정이 됐다면 아마 볼링이 가장 유래가 오래된 스포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집트에서 볼링을 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벽화가 있습니다. 이거 볼링인데? 이거 합성 아니야? 이건 무조건 볼링인데? 근데 이것이 또 이 볼링 핀이지만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볼링공 이거 손 구멍 똑같은데? 이집트 볼링 쳤네. 공 들고 있네요. 이거 저기 너무 잠깐만, 주작 아닌가? 주작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니죠, 술잔이 여기 서 있을 수도 있지. 왠지 나는 게 주작 느낌이 나지. 너무 저기 빼박인데? 볼링 쳤는데? 왠지 사진은 주작 같지만 여러분, 근데 이게 고고학적으로 또 증거가 있다고 해요. 보시면 고대 무려 BC 7000년 전에 영국의 고고학자 F 패트리가 이제 그런 고분의 이제 그런 나무와 볼과 핀이 발견이 됐다는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보면은 아마 5,000년 이상이다, 약 7,000년 정도 추정을 하는데요, 이집트 고분을 봤는데 거기에 어린아이의 고분이었다고 해요. 그 어린이의 무덤 속에서 지금 볼링하고 비슷한 이런 나무 볼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길쭉한 뭔가 핀도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벽화를 보면 진짜 볼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집트 설도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바로 독일에서 시작됐다는 설이 있는데, 여기서 좀 전 재밌었어요. 볼링이 종교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볼링이 종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역사상으로 13세기에서 14세기 이제 중세 유럽에서, 특히 독일에서는 이 볼링을 하는 사람들을 보울러라고 하지 않고 케글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볼링에서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질 때 무너지는 그 핀 있잖아요. 그 핀을 그때는 케겔이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얘를 케겔이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그때 중세 이 케겔은 악마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으로 기도를 한 뒤 악마를 와장창 이렇게 엎어뜨리면, 악마를 많이 엎어뜨린 사람이 신앙심이 더 강한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게임을 했대요. 그 종교상의 의식이었고, 그게 일종의 하나의 점 같은 거였는데, 이걸 와장창 부시는 게
재밌어. 재미지다. 너무 쾌감이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볼링 스트라이크 했을 때 그 스트라이크 했을 때 막 와장창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스트레스 쌓일 때 볼링하면 되게 신나거든요. 그런 파괴 본능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은 이제 교인들이 이 볼링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점점 게임 스포츠화 됐다라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해서 그럼 얘가 케겔이면 우리가 엉덩이 움찔움찔 그 케겔 운동이 그 케겔인가? 이 곤봉과의 관련성은 뭘까라는 혼자 약간 음란한 생각도 좀 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케겔 운동은 예전에 1960년대에 아놀드 케겔이라는 박사가 고안한 그런 운동이라고 해요. 이 케겔과 그 케겔은 다른 케겔. 어쨌든 옛날에는 이렇게 케글러라고 해서 이 곤봉을 케겔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마였던 거죠. 악마처럼 생기진 않았는데.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종교적인 의식에서 유럽으로 좀 퍼져 나갔는데, 그렇다면 유럽에서 퍼져 나갈 때 뭔가 볼링에 관련된 규칙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그 규칙을 만든 사람도 놀랍게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 케겔러 완전 이 볼링을 엄청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마틴 루터가 웬만한 룰을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룰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마틴 루터가 이제 만든 그 신교 중에서도 그 청교도인들이 특히 이 볼링을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볼링을 즐겼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 문화에 볼링이 점점점 확산이 됩니다. 사실 볼링을 가장 많이 사랑하고 일반화되고 그런 나라가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정도일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볼링이 또 이제 다른 모습으로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일단 미국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미국에서 이 마틴 루터가 처음 볼링 룰을 만들었을 때는 9핀이었다고 해요. 9개의 핀인데 다이아몬드처럼 땅땅땅땅 이게 4개 놓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또 4개 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5개를 넣어가지고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면서부터는 미국에서는 그것을 이제 결국 역삼각형 모양으로 만들면서 9핀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 10핀, 10핀, 10핀. 근데 그 이유도요, 이 9핀 볼링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니까 그거를 금지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금지를 했더니 9개 9핀은 안 되면 10핀은 괜찮잖아, 다른 스포츠야, 이러면서 10개로 또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리고 볼링을 하는 사람들을 캐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터쿠 캐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캐구라고 불렀고, 어쨌든 케겔은 원추를 뜻하는 영어이기 때문에 볼링 핀을 케겔이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10핀이 시작이 됐는데, 미국에서도 처음에는요, 볼링이 이제 막 일반화되기가 좀 빡셌던 게 볼링이 자동화가 되지 않았을 때였죠. 그래서 볼링 그때 당시 했던 거 이제 보여드리면, 이제 완전 이게 수작업으로 볼링을 해. 이제 쓰러졌어. 그러면 뒤에 있는 분들이 열심히 빡세게 그걸 세웠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세우는 동안 기다리고 또 던지고 세우고. 근데 이게 딱 세운다는 게 사람이 기계처럼 완벽하게 딱 그 모양으로 딱 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이게 좀 불편하죠. 그러다가 1950년대 미국에서 이걸 자동화 기계를 만들게 되고, 그 모양 그대로 딱 세우고 그걸 만들게 되면서 엄청나게 일반화가 됐다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공장에서의 고단한 그런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퇴근 후에 볼링을 즐기면서 엄청 유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볼링을 또 그 전에 또 즐겼던 단체는 2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 미군, 해군 이런 군인들이 뒤에서 이렇게 스포츠로 많이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일반화가 된 것이죠. 미국이랑 캐나다는 이런 식의 볼링, 우리나라에 들어온 볼링이라면 여러분들 혹시 외국에서 특이한 볼링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영국에서 볼링을 잔디밭에서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바로 영국의 롬볼스입니다. 공은 조금 작아요. 근데 이거를 되게 신사 같은 분이 정말 하얀 모자, 하얀 옷, 백구두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맞춰 입고, 제가 이때 당시 이런 공원 같은 데서 이렇게 이런 티 같은 거, 밀크티라든지 뭐 이런 거 파는 그런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하얀 옷 입으신 분들 우르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티를 막 사드시고 샌드위치 사드시고 해서, 여기는 노인분들이 하얀 옷을 입는 게 유행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스포츠를 하시는 이 노인분들이 허리가 휜 분들이 우리나라 할머니들처럼 굽은 분들이 없고,
조스바 같은 그런 하드를 와그작 와그작 드시는 거예요. 되게 튼튼해요. 그러면서 이 스포츠 즐기고 뭐 오픈카 타고 다니고, 와, 노년이 멋지다.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건 영국의 복지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노년을 보내야 되는데, 그쵸? 이제 점점. 어쨌든 이 롬볼스는요, 영국에서 유행했던 볼링입니다. 잔디밭에서 이렇게 공을 굴리는 건데, 룰은 우리가 실제 알고 있는 볼링 핀을 막 이렇게 엎는 거랑은 달라요. 제가 구경했는데, 도저히 룰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롬볼스는 오스트레일리아로도 가서 유행을 하게 됩니다.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롬볼스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호주의 대표적인 야외 볼링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롬볼스는 이제 점점점 이제 영국에서도 노인층들만 즐기는 추억의 게임이 됐고, 어린 그런 학생들은 롬볼스의 룰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온 더 그린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이탈리아의 보치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거는 하는 건 직접 못 봤는데요. 약간 당구 같기도 하고, 공을 굴리는 그런 스타일로 볼링하고 비슷하지만 좀 당구 같기도 하면서, 이런 보치는 좀 살짝 좀 점점점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로 이렇게 뻗쳐가면서 게이트볼하고 좀 비교가 되면서 역시 이것도 노인층한테 유행하는 그런 공놀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볼링이나 아까 그런 온더그린, 그 롬볼스나 이런 것들이 좀 여유 있는 스포츠잖아요. 막 축구처럼 그런 땀 흘리는 스포츠는 아니다 보니까 여유 있게 골프 같은 느낌으로 노년층한테 인기가 생기지 않았나. 자, 이런 식으로 뭐 많이 퍼져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볼링은 미국식 볼링이라는 거. 아, 그리고 신기한 게 제가 그때 영국에서 롬볼스는 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핀을 쓰러뜨리는 그 볼링은, 그 볼링장은 일단 조명이 어둡고 맥주를 팔고 막 그런 데였거든요. 그래서 와, 짱 좋다.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도 이런 볼링장이 좀 잘 되겠다 했는데 요즘에 그런 볼링장 요즘에 막 생기고 있죠.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의 그런 볼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지금 미국 볼링 얘기했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미국은 1842년에 미국 전국 볼링 협회가 생겼고, 그 뒤로 1895년에 뭐 미국 볼링 협회, 뭐 경기 규칙 이렇게 생기면서 웬만한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경기 규칙은 미국에서 확실히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사진을 제가 못 보여드린 게 많은데요. 뭐 고대 볼링 유적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 유적지, 이집트 유적지에 이런 동그란 뭐 공 같은 게 뭐 나왔다 뭐 그랬었고, 이런 중세 사람들이 볼링을 즐겼던 그런 사파들, 그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뭐 흑백 사진 보여드리면은 옛날 사람들이 볼링을 즐겼던 모습, 뭐 이집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즐기지 않았겠느냐라는 뭐 상상의 그림, 뭐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벽화 내가 봤을 때 되게 주작 같은데 저도 알아봐야겠습니다. 저도 검색해서 찾아봤는데 너무 볼링인걸? 자, 어쨌든 그렇고요. 이제 그럼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저에게 볼링은 진짜 어렸을 때 아빠의 스파르타식으로 막 배우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제 아빠랑 치는 것보다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남학생들과 쳤던 게 꿀잼이었고, 막 교회 친구들하고도 치고, 친구들하고도 뭐 이렇게 내기, 노래방 내기 같은 거 하면서 막 볼링 많이 쳤었거든요. 저녁 내기, 뭐 이런 식으로. 참 그 풋풋한 90년대 생각이 막 90년대, 95년, 99년, 2000년대까지도 볼링 참 많이 쳤는데 요즘은 그렇게 볼링을 많이 안 치시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의 볼링의 역사를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1920년대 처음으로 선교사들이 볼링을 치는 거를 본 게 그게 첫 시작이고요. 우리나라 볼링이 조금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된 건 바로 6.25 전쟁 때 주한미군을 통해서, 주한미군 그거 아시죠? 용산기지, 그 미팔군 용산기지에서 처음 볼링 센터가 생겼다고 합니다. 워낙 미군들이 이제 볼링을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워커힐, 그 다음에는 사적으로 워커힐 호텔 지하에서 이런 볼링장이 1967년에 생겼고요. 그리고 나서 1970년대에 뭐 센츄럴 볼링 센터 같은 거 생겼고, 1972년에 명동에 그 심즈 볼링장, 여러분도 뭐 옛날 분들 명동 신즈 볼링장 이용해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무려 수동 41레인이었다고 합니다. 레인이 장난 아니게 컸대요. 그 뒤로 뭐 동대문, 라이프 볼링장 등등으로 해서 80년대로 점점 유행을 가다가 90년대에 완전 이제 붐을 일으키게 되는데, 90년대 볼링은 가족 스포츠, 그러니까 이게 룰 자체가 쉬우니까 처음 해본 사람들도 굴릴 수 있는 게 볼링이잖아요. 가운데로만 굴려.
또랑으로만 안 빠지면 돼. 근데 가운데로 막 굴리는 처음 배운 사람들이 의외로도 스트라이크 많이 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운데로만 잘 놀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포즈 신경 쓰고 훅 같은 거 하게 되고 막 이제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그때 또랑으로도 많이 빠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전에 중학교 초반에 멋 모르고 막 했을 때 오히려 잘했던 것 같아요. 에버리지가.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엄청 붐을 일으키게 됐고요. 1995년에 프로 볼링 협회가 생겼고 2년 뒤 대한 볼링 협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는요, 프로 볼링 협회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이제 자격이 주어지면 프로 선수가 되는 거고, 대한 볼링 협회는 조금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엘리트인 아이들을 양성하는 그런 협회래요. 그래서 그 두 협회 중에서는 조금 더 국가대표로 나간다던가 알아주는 건 대한 볼링 협회라고 합니다. 저희 오빠도 볼링 되게 잘 치거든요. 그래서 무슨 볼링 동호회 회장하고 있고, 저희 가족이 다 볼링을 좋아하는데, 저는 에버리지가 90에서 그렇게 올라가지가 않네요. 포즈를 너무 신경 쓰다 보니. 자,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렇게 90년대 후반까지도 볼링이 붐이었다가 2000년대부터 이제 점점점 뭐 PC방 생기고 컴퓨터 같은 거 하고 놀거리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볼링하고 노래방이 조금씩 시들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래방 같은 경우에는 코인 노래방으로 이제 좀 부흥을 했고, 이 볼링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술과 함께 어른의 볼링장, 이런 식의 뭐 볼링 펍이라고 해가지고, 펍이라는 건 간단히 맥주 먹고 스포츠도 할 수 있는 영국식 그런 펍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펍에 가면은 어딘가에 이렇게 그런 당구장 다이도 있고, 실제 이런 볼링 같은 거, 볼링 펍 같은 경우는 영국이나 그런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생겼고, 이렇게 어둡게 막 LED 조명 이렇게 해가지고 락카페, 옛날 추억의 락카페, 그런 식으로 락볼링장 요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저도 요렇게 생긴 데로는 안 가봤는데 왠지 가보고 싶네요. 맥주 마시면서 볼링 치면 스트레스 많이 풀릴 것 같아. 원래 여러분, 볼링이란 건 그 볼링 핀에 싫어하는 사람의 얼굴을 상상하거나 뭐 직장 상사 이렇게 해가지고 빡 이렇게 하는 게 부셔버려, 이런 또 묘미잖아요. 그 볼링 핀은 악마니까, 케겔. 그래서 요런 사파도 있어요. 이 자신들이 부시고 싶은 이런 사파에다가 이제 핀에다가 얼굴 해가지고 팍 부시는. 저도 지금 볼링 역사 막 얘기하면서 너무 볼링이 지금 치고 싶네요. 손이 막 근질근질. 자, 그러면서 저희 이거 자료 준비해줬던 저희 또 매니저분이 재밌는 영상을 몇 개 보내줬어요. 뭐 위험한 볼링. 이분 선수이신 것 같은데 엄청 이불킥 했겠다. 근데 보통 저렇게 되면 아픈 것도 몰라요. 너무나 쪽팔려서 아픔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하철 사람 많은 데서 이렇게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아무튼 사람들 되게 많은데 넘어진 적 있으시죠? 넘어진 아픔은 몰라요. 너무 쪽팔려가지고 나한테 신경 좀 안 써줬으면. 아무튼 그렇지 않을까. 이건 또 뭘까? 안돼, 애기 안돼. 아이고 아프겠다. 예, 엄마까지 너무 기름을 많이 칠했다. 근데 진짜 볼링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볼링 여기가요, 기름을 되게 많이 칠해놔서 삐끗하고 진짜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슥 미끄러지면서 많이 파울선 삐 소리 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볼링의 역사를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볼링, 현재 볼링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볼링이 어떻게 보면 뭐 당구보다도 골프보다도 가장 룰 하나는 제일 쉽지 않나. 넣어서 제일 많이 엎어뜨리면 되는 거고, 뭐 나중에 스페어 처리도 천천히 배우고, 뭐 스트라이크 연속으로 하면 막 더블 되고 막 그런 거, 뭐 아무튼 점수룰도 꽤 쉬운 편이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여러분들 오늘 볼링의 역사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명절에 가족들끼리 한번 볼링도 한번 치시고, 건전한 스포츠로 다시 한번 볼링 붐이 일면 어떨까. 저도 나중에 저희 팬분들하고 한번 볼링 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교육을 막 빡세게 시키시면 딱 될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오늘은 볼링의 역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간단한 이런 볼링에 대한 역사, 볼링의 역사는 종교와 관련됐다, 이집트에도 볼링의 역사와 관련된 뭐 이런 흔적이 있다, 이런 것들 볼링 하시면서 아는 척 썰 푸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 알람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관련된 뭐 스포츠와 관련된 역사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에 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